한반도 하면 분단 또 대결만 취재해오던 외신 기자들에게도 지난 금요일은 정말 파격과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기사를 통해서도 또 SNS를 통해서도 외신 기자들이 놀라운 경험을 전하고 있는데요. 현장에선 남북 정상회담을 취재한 자만 아메리카 알파고 신하시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터키인이시죠? 예. 네, 한국말을 저희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좀 오래됐습니다. 네. 자만 아메리카 기자세요? 예, 이 신문사는 미국에 있는 터키 교민 대상으로 나오는 신문사예요. 네, 그렇죠. 네. 기자 생활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이제 저는 기자 생활하고 한국에서 상주 외신으로 삶이 거의 똑같거든요. 네. 8년 차입니다. 8년 동안 계셨군요. 네. 네, 일전에도 저희 뉴스집 중에 출연해 주신 적이 네. 있는데. 네. 네, 근데 8년 동안 굉장히 우리말을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셨나 네. 봅니다. 이번에 그 자만 아메리카에서는 남북 정상회담 기사 제목을 어떻게 쓰셨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자만 아메리카 아니고 자만 아우스트랄리아, 그 호주에 보냈는데, 왜냐하면 우리 언론사가 살짝 좀 반정부 기기가 있으니까 터키로부터 해킹 당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호주에 있는 자만 아우스트랄리아다가 어떤 제목으로 보내냐면, 그 둘 정상이 무슨 말을 했느냐라는 제목으로 제가 보냈는데, 거기 있는 이제 편집부 선배가 두 정상의 역사적인 회담으로 바꿨어요. 네, 원래는 어떻게 보내셨다고요? 제가 둘 정상이 무슨 말을 했는가. 왜냐면 어차피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세계적인 언론 기관들이 보내줄 건데, 저는 터키 눈으로 뭐가 좀 신기한지를 쓰고 보냈는데, 편집부에서는 좀 약간 편집당한가 봐요. 네. 어떤 게 좀 터키 눈에 어떤 게 좀 신기하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네. 제 눈에는 이제 그 밖에 나가서 걸어가셨잖아요. 네. 저한테 너무 인상 깊었어요, 그 부분이.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도 공식적으로는 전쟁 중인 두 개의 그 당국의 정상들인데, 근데 이렇게 모든 대화가 다 기록돼야 됐는데, 다 이렇게 회담 와중에는 밖에 나가고 좀 산책하고 얘기하고 웃고 다음에 앉아서 이렇게 커피도 마시고, 그 모습이 너무 신기했었거든요. 좀 약간 열심히 하면 병화를 만드는 거, 병화를 구축하는 거는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네라는 감동이었어요. 네.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으로 지금 저희 화면에 잠깐 나갔는데 도보다리 대화. 많은 분들이 사실 저 장면을 특히 기자들이 많이 꼽으세요. 그 장면하고 반문전에 있는 38선 있잖아요. 네, 거기를 10초 동안 월경을 갔다가 월경을 했다가 다시 한번 남경을 하시는 그 장면이 좀 약간 외신들이 너무 큰 관심을 보였어요. 그렇죠. 바로 이 장면이고요. 도보다리 대화는 어떤 부분이 인상적이셨어요? 아니, 이제 아시다시피 예전에 정상회담 있었잖아요. 2000년대하고 2007년 때. 그렇습니다. 물론 그때도 이렇게 분위기가 좋았지만 이 정도 아니었거든요. 일단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고 평양을 갔었고, 그리고 모든 대화가 일일이 이렇게 녹화됐고, 그리고 좀 더 살짝 좀 왠지 긴장하는 것 같았는데, 이 장면을 보면 뭔가 긴장할 필요가 없고 그냥 이제 친숙하다. 그런 좀 약간 특별한 뭔가 긴장할 필요가 없고 조금만 마음 먹으면 병화이지 라는 그러한 제스처였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시군요. 일반적으로 정상회담이라고 하면 물론 부드러운 모습을 늘 연출하지만 사실 말 아끼는 부분도 있고 갈등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다. 그렇죠. 이거는 특히 이제 이 남북한 정상회담이 한국하고 베트남 정상회담처럼 특별한 군사적인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뭔가 외교적인 갈등이 있는 그 정상회담 아니고 매일매일 우리가 또 핵실험이 있는 거 아닌가 또 38선에서 무슨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니냐는 그런 걱정으로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장면이 자연스럽게 나왔다면 열심히 한다면 병화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였어요. 우리한테는. 네. 많은 분들이 최고의 장면으로 꼽았던 문재인 대통령이 잠깐 북측구역에 넘어갔다 오는 장면. 외신에서는 어떻게 전했는지 좀 보고 가겠습니다. 네, 먼저 호주 ABC 뉴스에서인데요. 문 대통령이 망설이자 젊은 김정은이 손을 잡고 함께 경계선을 넘어갔다.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다음 볼까요? 이거는 영국 텔레그래프입니다. 김정은이 각본을 벗어났다. 각본이 없는 순간으로 그렇지 않았다면 이것은 고도로 연출된 장면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다음은
미국 뉴욕타임스입니다. DMZ에서의 외교 댄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또 워싱턴 포스트도 보도를 했는데요. 역사를 향한 걸음이다. 이렇게 하면서 해당 영상을 모두 소개를 했습니다. 네. 진짜 작은 걸음이지만 정말 역사에 크게 남을 그런 걸음으로도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제 여기에는 두 가지, 외신들 보기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었는데요. 이제 특히 서양 외신들 주로 유럽 중심이잖아요. 이제 유럽에서도 불과 70, 80년 전에는 조그마한 국경을 가지고 큰 전쟁들이 일어났는데 지금 유럽에 가시면 국경들의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예를 들면 정상회담 일주일 전에 반문자만 갔거든요. 외신들끼리. 거기서 절저히 우린 지시받았어요. 여기부터는 이쪽 각도로 사진 찍어주십시오. 여기 넘어가지 마십시오. 너무 좀 약간 기분도 살짝 좀 긴장하면서도 지지를 하고 왔는데 근데 그 장면을 보면 병화가 오면 이런 국경이나 줄들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다 하고 이건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각본에 없는 제스처를 보여준다면 보통 외교적인 전례에서는 각본 없는 제스처를 보여드린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저는 이미 예상된 그 성과보다 더 큰 성과를 이루고 싶다는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그 김정은 위원장은 이 제스처를 통해서 나는 그 예상이 됐던 그 성과보다 더 큰 성과를 얻으려고 여기까지 왔다는 신호를 우리한테 했다고 우리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화 과정들이 각본이 없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결과물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나올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셨던 거군요. 그날 하루 종일 프레스센터에 계셨죠. 만나는 장면부터 보셨죠. 분위기나 이런 건 저도 기자 생활 20년 넘게 했는데 그렇게 큰 프레스센터는 가본 적이 없거든요. 어떠셨어요? 사실은 저는 예전에 G20 정상회담하고 그 핵 안보 정상회담을 지지했거든요. 그때 그 프레스센터는 거의 이 정도 크기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두 개의 정상회담도 따로 지지한 외신으로서 이번 프레스센터가 훨씬 변했고 훨씬 좋았어요. 어떤 점이 제일 좋으셨어요? 아니 왜냐면 그 변리 시설이 더 잘 되셨거든요. 여러 가지 면으로. 물론 좀 약간 고향에 있다는 자체 때문에는 교통 자체가 불편했긴 했지만 근데 프레스센터 안에 있는 시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사진들 그대로 나오고 모든 것을 이렇게 라이브로 보는 자체가 너무 전 개인적으로는 너무 높이 평가했습니다. 제 예상보다는 너무 잘 됐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외신 기자들의 모습도 보시면 다들 왠지 좀 약간 난 여기까지 지지해 왔으니까 앞으로 후배들한테 자랑할 거리가 좀 약간 있다는 그런 좀 자부심도 눈에 좀 많이 보였거든요. 역사적인 날이었기 때문에. 역사적인 장면을 기자지만 장면을 목격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날 프레스센터 어떤 모습이었는지 좀 보겠습니다. 외신 기자들의 모습이죠? 저 휴대전화로 라이브 방송하고 있는 외신 기자의 모습이고요. 자,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넘어옵니다. 찬송이 끊이질 않네요. 긴장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이 장면은 이제 아무도 예측 못했기 때문에. 기자들이 전부 자기 휴대전화로 저 역사적 장면을 또 촬영하고 있는 장면. 그날 현장에서 만나본 다른 외신 기자들은 뭐라고 전하던가요? 느낌 같은 거. 그날 어떤 분위기였으면 외신은 모르겠지만 외신은 인스타나 아니면 트위터에서는 엄청 많이 팔로우수가 때렸거든요. 왜냐하면 다들 궁금하고 있는데 텔레비하고 뉴스 인터넷 사이트보다는 SNS로 접하는 거 더 편하거든요.
저도 그날 많이 팔로우수를 늘렸다 이 말씀이시죠? 네. 자꾸 중간에 찍고 보냈습니다. 내가 바로 이 역사의 현장에 직접 와 있는 기자야. 네. 보이셨겠군요. 네. 저는 그리고 유일한 터키 기자였어요. 그렇군요. 그 네. 명예가 너무 좋았어요.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그날 재미있는 해프닝 하나가 있었더라고요. 네. 영국 BBC 기자가 그 프레스센터에 곰 모양의 간식이 배포됐다 이렇게 밝혔다가 이 간식은 곰이 아니고 사자였다 이렇게 또 그렇죠. 어른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청소년들은 그렇죠. 너무나 익숙한 캐릭터인데요. 예. 네, 알고 계셨어요? 예, 저는 이제 한국에 사니까 알죠. 네. 라인 친구들인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날 이런 여러 가지 그 역사적인 카카오톡의 순간에 캐릭터들이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해프닝이 있었고요. 네. 또 남북 정상회담을 취재하러 온 북한 기자들의 아주 열정적인 취재의 모습도 그날 화제였습니다. 좀 보시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뛰어다녔죠. 외신 기자들이 본 북한 기자들의 모습은 어땠나요? 우리는 그 앵글 가릴 때는 우리 많이 웃었죠. 좀 비켜라. 우리 사진 찍고 있는데 거기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에피소드 하나 알려드리면 그 이제 자꾸 냉면 얘기 나오잖아요. 네. 물론 상주 외신들은 알죠. 냉면이 뭔지. 네. 근데 아예 한국이랑 아무 연결이 없는 뭐 예를 들면 인도에서 아니면 아프리카 나라들에서도 어느 몇 명 기자가 있었거든요. 네. 아예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김밥도 몰라요. 그래서 자꾸 냉면 나오는데 영어는 누들, 블랙 누들인데 그거 뭐야? 왜 자꾸 나오니? 이렇게 서로 얘기하다가 누가 와서 알려줘서야 거기 발려. 거기서 먹어봐 하고. 그래서 그거 좀 약간 인상 깊어서 좀 취재를 하려면 현장 취재를 하려면 그쪽 문화도 알아야 된다. 네. 아니면 깊숙이 취재하는 거 힘들구나. 중요한 내용이네요. 진짜 아프리카나 아랍에서 온 기자들 냉면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또 의미가 얼마나 깊은지도 잘 모르고요. 네. 자,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가 자리를 잡고 만약에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 취재를 해오셨는데 만약에 북한에 가서 취재할 수 있게 된다면 뭘 좀 취재해보고 싶으세요? 이제 아시다시피 이태원 가시면 터키 케밥 많이 팔리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우리 케밥이 밀쌈으로 팔리더라고요. 밀쌈이라는 이름으로. 밀쌈? 네. 그래서 저는 한번 북한에 가서 밀쌈이 어떻게 잘 만드는지 그리고 북한 사람들 밀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얼마나 자리를 잡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약간 취재하고 싶습니다. 그것도 재밌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자만 아메리카 알파고 신하 씨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